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 언어에 담고 또 그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글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에서 태어나 세종에서 현재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신 시인 이은봉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인사이드를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은봉입니다.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시청자들과 함께하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과거의 행정지명으로는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출신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를 사랑합니다. 세종시 문화 발전 후에, 특히 문학 발전 후에 남은 생의 남은 힘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그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시인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질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책 네. 읽기를 좋아했고요. 문학 소년이셨군요. 예, 시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두각도 나타났을까요? 어떠세요? 고등학교 때 뭐 교내 네. 백일장에서 뭐 상을 받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교지에 시를 발표했고요. 네. 고등학교 때도 교지에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예. 또 글 쓰는 걸 좋아했던 그런 문학 소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의 그 작품들을 좀 읽어봤을 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게요. 아내분에게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여자 예. 기왓장 같은 여자 송윤옥 예, 사모님 성함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내에게 시를 써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당시 제가 실업자였거든요. 네. 산업체 부설학교인 해천여고에서 해직되고 아무런 돈벌이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실업자인 저와 결혼했으니까요. 예. 그 아내와 관련한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는 그냥 평범한 아내라고 하기보다는 역사를 함께 살아온 동지입니다. 평생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왔으니까요. 지금도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세종시 환경교육서 상임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 후 생일날 네.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사실은 예. 네. 그 여자 기왓장 같은 여자 이 시도 그 생일 때 선물 대신 써준 시입니다. 그 여자 기왓장 같은 여자도 아내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내를 높이는 그 시입니다. 아내를 두고 코 고는 여자라는 제목의 시를 쓴 적도 있어요. 이 시도 겉과 속이 다른 아이러니 기법을 활용한 시입니다. 겉으로는 낮춰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높이 말하는 그런 시죠. 그렇군요. 예. 뭐 우리 이은봉 선생님께서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송윤옥님도 배우자이신 송윤옥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내를 소개할 때 함께 역사를 살아온 동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천여고 국어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그 시절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80년대 초에 동방산업이라는 그 회사의 부설학교인 해천여고 네. 국어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81년 3월인가 보네요. 네네. 곧바로 3학년 담임을 맡았거든요. 노동자들의 삶을 가까이 체험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소재로 네. 시를 써볼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 첫 시집에 들어있는 부설학교 연작시 10편이 이때의 체험으로 쓴 것이죠. 그때 학생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학생 노동자들이죠. 네. 내가 나이 28살 때인데 우리 반 반장이 3학년 3반 반장이 이름이 금자였는데 금자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김금자. 네. 제게는 누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가 된 이후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시를 읽혔습니다. 노동자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기 전에 하루에 2편씩 매일매일 칠판에 시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부임하고 4월 중순쯤인데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학생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파업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수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뭐 우선은 해직된 학생 노동자들을 다른 산업체 학교로 다른 산업체 학교 학생 노동자로 이 전학을 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청에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었죠. 학교에서도 뭐 저를 그 배우 주동자로 몰더군요. 그래서 네. 학생 편에서 일하다가 그냥 뭐 해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네, 네. 전교조도 없었던 시절이죠. 굉장히 그 시절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예. 굉장히 또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는 뭐 좀 네. 힘들었는데요. 네. 그 젊어서 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더 컸죠. 네. 학생들에게 굉장히 또 친구 같고 의지가 되는 그런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은봉 시인은 그 진보적 성향의 시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데요. 이 시를 쓰는데 사용되는 그 시들의 소재는 어떻게 찾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성정은 아주 물러터진 사람입니다. 제가 시인이 되어야 했던 1980년대 초의 시대 상황이 저를 진보적인 성향의 시인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시어 혹은 시의 소재는 네네. 당대의 현실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날의 삶에서 찾으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서는 진보적으로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유의 시도 있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접한 선생님의 시집에서는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또 그때마다 또 다른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그 해천 여고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해직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후의 생활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저희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님과의 그런 인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절에. 예. 1982년 하반기가 되면서 전두환 군사 독재에 그 대한 그 문화적 저항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3년 4월에는 나도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의 동인지 창가 벽을 확대 개편해서 종합문예 묵구지 삶의 문학을 발간했습니다. 최규진 교육감도 바로 이 종합문예 묵구지 삶의 문학을 만들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충남대학 출신의 전설적인 민주화 운동가 오원진 선생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인데요. 네. 그 이분이 그 옛날 대덕구청 앞에서 창의서점이라는 그런 사회과학 서점을 할 때입니다. 이때 그 오원진 선생이 소개를 해서 최규준 선생을 만나게 됐죠. 그 평생의 동반자 우리 아내 되시는 송윤옥 선생님과의 인연, 연애, 결혼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여자 기와장 같은 여자에도 좀 나옵니다. 그 아내는 고문진보를 읽는 고전읽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이들 보인의 사문학회, 이문학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한문 강좌를 열었습니다. 대전여중 앞에 있던 대성 한의원 지하실에 강의실을 열고 이지풍, 조중업, 송각헌 선생들이 한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송각헌 선생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강의를 맡으셨던 은사님이 석전 송각헌 선생이 네. 은근히 부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저와 아내를 데리고 시식 코너에 가서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 놀다가 헤어지게 하면서 먼저 가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둘만 남다가 보니 그만 정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는 얘기는 아내가 먼저 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아내가 먼저 했어요. 예. 평생 시를 쓰며 살기로 한 저로서는 선뜻 결혼할
그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돈벌이를 못했으니까요. 네. 세종과 대전을 또 떠나서 광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세종을 사랑하고 충남을 사랑하고 대전을 사랑하시는 분이 광주대학교까지 갔다는 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대전의 지방대학 출신인데 광주대학교 교수로 간 것을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문단에서는 조금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요. 그 교수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는데요. 예, 예. 거기 조태일 선생님이 계셔서 평소에 조태일 시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전화를 했더니 뭐 거기 예정된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서류 내도 되겠냐 했더니 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알아보니까 거기 김인곤 이사장님이 예. 백낙청 선생하고 가깝고 조태일 선생님이 백낙청 선생한테 꼼짝 못 한다고. 그리고 또 고은 선생님하고도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예. 그분들이 저를 아주 이뻐했습니다. 아. 백낙청 선생, 신경림 선생, 고은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이사장님하고 또 우리 거기 계시던 조태일 선생님한테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라고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럼 그 광주는 이제 혼자 가신 거겠죠, 선생님? 예예예. 혼자 내려갔습니다. 광주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광주에서는 네. 뭐 더러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광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렇죠. 한 두어 차례 약간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네. 잘 어울리다 왔고요. 네.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예. 뭐 다 이름을 들 수 없을 정도 시, 소설, 시조 이런 부분에 한 100여 명 되는데요. 네. 지금 그런 대로 좋은 작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이름 들어보면 네. 이은규, 하린, 이창수, 김환, 이지담, 백예송, 정혜옥, 김하정, 김경옥, 박석준, 김기리, 네. 박시영 등등 뭐 수없이 많습니다. 네. 뭐 대전 세종에서도 배출한 시인들이 많은데요. 예, 예. 뭐 여기 소설가 한창원도 제 제자고 아, 예. 또 최은숙이라는 시인, 함술래라는 시인, 기타 뭐 이길섭, 임창훈, 김상원 등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작품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제 손으로 등단했죠. 네.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하우가 제게는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좀 차후에 좀 저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는 그 시와 문학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챗 GPT도 시를 쓴다고 하고요. 우리 시대에 문학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챗 GTP가 썼다는 시를 읽어본 적도 있고 네. 챗 GTP에게 시를 써보게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챗 GTP가 쓴 시에는 개별 시인 고유의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시 비슷하긴 하지만 제게는 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인에게는 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시적 정서, 시적 아우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챗 GTP가 쓴 시에서 그 개별 시인의 고유, 네, 네. 개별 시인에게 고유하게 있는 그런 심미적 아우라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적 정서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이 독자 입장에서도 이 시적 정서와 함께 공감을 해야 시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세종마루 시낭송회와 또 문예지 세종 시마루를 발간하셨어요. 이 세종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마루 시낭독회는 제가 네. 주간으로 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 1월부터 대표 자리하고 주간 자리도 이제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김영호 선생이 제가 하던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네. 김영호 선생은 평론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평론가로 주로 알려져 있죠. 예. 세종 지역의 문학이 발전하려면 뭐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종시마루 필자들에게 네. 최소한의 원고료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세종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작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을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중요하죠. 됩니다. 예, 네. 예. 그래야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네네. 세종시만 해도 이 예. 공주와는 달리 이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는 세종시의 문화적인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문학이나 예술의 융성 없이 문화적으로 질 높은 삶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삶의 질이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문화적인 삶을 산다라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문화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 시인들에게 네. 높은 그런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네. 세종시에는 크게 보면 세 개의 문학 매체가 있습니다. 세종시마루, 세종문학, 백수문학. 네. 어떤 사람들은 세종시마루를 두고 한강 이남에서 만들어지는 최고의 문해지라고도 와. 하더군요. 네. 뭐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네네. 그런 과찬을 한 적 있어서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세종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또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최근에 그 시집을 다시 내셨더라고요. 뒤뚱거리는 마을이라는 시집을 발간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시를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뒤뚱거리는 마을은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가 뒤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수많은 마을 이름들이 나오고 예. 지명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뭐 어른을 공경하라,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뭐 삼강오륜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네. 이것이 다 지금 소멸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해체되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새로운 윤리나 도덕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과도기의 과정, 이 마을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혹은 건축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국토가 이렇게 해체되고 상실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전문학관 관장으로도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예예. 어떤 세종과 대전 충청권의 문인으로 세종의 문학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제 네. 세종과 대전 충청권의 시인들 문인들도 네네. 자기 지역과 자기 지역의 문학 혹은 문화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의 시인들도 문인들도 문화적 지역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들이나 문인들뿐만 문화적 지역 의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세종, 대전, 충남 이 지역 사람들도 네. 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자기 고장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적 지역 의식은 결국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이 대전, 세종, 충청 이 지역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도 합니다만 세종과 대전과 충청권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좋은 문학 작품, 좋은 문화적 생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문학관 관장으로서 대전 충청 지역의 문화적 지역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을 네.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삶의 문학상도 지금 현재 4회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지역 문인들을 위한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예. 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네. 진짜 많은 문학상들이 있습니다. 각 시군 단위에 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문학상이 있거든요. 대전 충남에는 세종까지 포함해서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선생님? 아니요, 하나도 없지는 않죠. 네. 지금 논산에서 네. 뭐 공주에서 특히 공주 나태주 선생님이 애를 써서 풀꽃문학상이라는 것을 그쵸. 만들고 예.
또 논산에서 권순옥 시인이 또 문화원 원장하면서 애를 써서 또 문학상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제 사비를 털어서 네. 제 이름으로 문학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삶의 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음. 이 조그만 문학상 뭐 많지는 않아요. 한 300만 원짜리 상을 좀 올해 4회째 네, 시상했습니다. 세종, 대전, 충청권 문인들의 그 자부심을 좀 고양시키고 네네. 또 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네네.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음.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후진 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을 네. 받으면 네네. 받은 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얼마 전에 예쁜 손녀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쁘세요? 축하드리고요. 예. 정말 이뻐요. 네. 시인이 할아버지인 손녀는 굉장히 예.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손녀를 위한 시도 글쎄요, 이제 뭐 준비하시나요? 예. 태어난 지 5째 되는 날 아, 네.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래서 예, 예. 그 아기 아빠한테 보냈더니 네. 그 아기한테 네. 읽어주더라고요. 아, 혹시 그걸 저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예. 함께하겠습니다. 제목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이은봉. 아가야, 내 깊은 숨소리 여기까지 환하게 들리는구나. 동영상 속에 우리 아가야 입술까지 비틀며 하품을 하는구나. 저 먼 곳에서 이 세상에 온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아가야, 아직은 눈을 감고 있구나. 한동안은 하루에 20시간씩 곤히 잠을 자야 한단다. 그렇게 쉬어야 한단다. 아가야, 우리 집 손녀야, 로아야, 좋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오면서 우리 집의 모든 근심 걱정 눈 녹듯이 사라졌단다. 아직은 동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만져볼 수도 안아볼 수 없는 아가야, 우리 집 손녀야, 로아야,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지 벌써 5째가 되는 날. 아빠 따라 방긋 웃기도 하는구나. 웃는 모습 참 신기하구나. 고마워라. 내가 곧 하나님이구나. 뭐 이런 시입니다. 와. 아이 이름이 네네. 로아입니다. 로아. 길로자의 아름다운 아자라고 합니다. 우리 네. 그 아기 아빠가 음. 줬어요. 이로아. 이름도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선생님. 아니 뭐 네네. 그 요새 애들은 네. 뭐 이렇게 뭐 걸어볼 시대라고 영어로도 아, 쓰면 좋고 영어로 불러도 좋은 네. 그런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뭐 음. 진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 소녀가 예.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쓰고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이 듦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되는 일이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는 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봉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 멈추지 마시고요. 더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